계속 이어서 소방학 기출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기출문제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로 올라갈수록 문제 수준을 문제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자, 이 연소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연소 범위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면 맞출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전혀 손을 못 대요.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3류. 자, 몇 류 위험물이냐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자, 그 금속 칼륨의 보호액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속 얘기 나오죠. 보일러보, 오일러보, 슬로보보 같은 얘기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봤을 때 화기 언금, 화기주의, 물기 언금, 물기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상에서는 뭐 비슷한 말로 쓰일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다른 얘기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얘기 한 두세 문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 밸브를 닫아서 자 가스의 분출 화재, 가스가 새 나올 때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소화 방법은이라고 돼 있는데 자 냉각소와 질식소와 제거소와 억제소화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소화 불을 어떤 불의 원인을 끄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봉상 자 이게 길게 물줄기 나오는 거예요. 적상, 무상, 자 분무주수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타종 신호에 관련된 거 아까도 보셨을 것 같고요. 이 사실 17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요. 뭐 보기야 뭐 간단하죠. 그런데 할로겐 화합물과 자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이거는 공부 안 하면 이거는 공부를 해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저도 이거는 필요할 때 찾아보는 사람이지 저도 이걸 외우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난이도 그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그 평가 점수를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분야에 정말 좀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아주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이제 자 바닥 면적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11층 이하의 주택이므로 600제곱미터마다 구획해야 된다. 최소 방화 구획수는 3개다라고 하는데 자, 이 교재에서 소방학 같은 경우는 밑줄 그은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본능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방폭 구조,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 뭐 아까 뭐 화재 경계지구 같은 얘기했는데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영역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영역에 몇 개, 어떤 영역에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콕 집어서 요게 꼭 나온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분명하게 이 부분은 무조건 이거 나온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제가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말은 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시기가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맞추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자, 그 건축물의 피난 계획,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방화 설비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그리고 계속 이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문제가 그 세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포괄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돌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음향 장치 설치, 그 다음에 LPG 가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뭐 자동식 기동 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너무 자동만 믿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밑줄 그은 부분들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9년 기출문제인데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이 1, 2, 3, 4, 5, 6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4번 문제, 연소에 관련된 요 문제가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딱 경비지도사 소방학에 나오면 딱 맞는 정도의 문제. 자, 인화점은 자,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최저 온도다. 발화점이란 자, 스스로 점화되는 최저 온도다. 요게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외로 그냥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목조 건축물의 화재 같은 경우도 자, 이런 바람의 세기가 클수록 연소 확대가 빠르죠.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굴뚝 효과, 그다음에 복사에 의한 열 전달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뭐 자, 얘기가 아주 이건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화기염금 같은 이런 단어들이요. 그다음에 유황, 나트륨, 정린, 질산, 자, 지정 수량에 관련된 얘기. 이제 약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는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는 10년 정도 놔두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K급 화재란 자, 주방에서 우리가 요리할 때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얘기합니다. 보통 식용유가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큰일 나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화장로 성능 기준, 5개 소화전 설비에 관련된 것. 자, 요런 기준 같은 경우는 5개 소화전 이거 딱 집으면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자, 이게 이제 풀 프루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뭐 탈출하게끔 돼 있는 설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자잘하게 문장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자, 누구라도 자, 딱 보자마자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자,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비상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딱 달려가는 모습으로 돼 있죠. 그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모양이라든가 캐릭터라고 하죠. 사람 모양의 캐릭터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안 만들잖아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은 서 있는 거 걸어가는 것처럼 딱 그냥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 풀 프루프 그냥 너무 모르는 사람도 보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요. 자, 그다음에 fail shape라고 돼 있는 거는 자, 한 가지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이런 단어들은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는 한 번쯤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얘기는 한두 개씩 꼭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향장치 얘기가 하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5개 소화전은 뭐 한두 개씩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피난기구는 자, 무동력이라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동력이냐 무동력이냐인데 자, 이런 것들은 자, 이게 동력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승강식 피난기 뭐 이런 것들이 자, 무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난 것들이죠. 자, 폭발에 관련 설명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소에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소방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가연물의 열 전도도가 클수록 연소하기가 쉽다가 아니라 열 전도도가 작을수록 연소하기가 쉽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방 안전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기출문제를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2020년도 이후 거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최근의 기출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면은 내용이 그렇게 좀 단순해요. 아까 내용보다는 좀 단순해요. 자, 뭐 소방 기본법상 소방 대상물을 모두 고르면 자, 항해 중인 선박 아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표준 화재 시간 온도 곡선에서 자, 목조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내화 구조 건축물의 화재 특징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목조 건물보다는 아무래도 좀 방화에 좀 그 강한 건축물의 화재는 저온 장기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방법 구조 얘기인데 방법 구조도 하나씩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유입, 내압, 충전, 본질 안정 방법 구조인데 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지금 교재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은 방폭 설비에 대한 문제는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액화천연가스, LNG와 LPG에 관련된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쭉이요. 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성능 기준에서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호에 대한 거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매 출제마다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한 번쯤 보거나 들었던 것들은 자,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나름대로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하나씩은 꼬박꼬박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방학 그 기출문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최근으로 올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과거로 갈수록 문제가 좀 간단해진다는 경향 살펴봤습니다.